저는 딸 이지훈입니다. 돌아오는 길, 엄마가 제 이름을 지훈아라고 부르려다 잠시 멈칫 아가야라고 불렀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강은숙 여사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유명했던 강제과점의 주인이자 완벽주의자 파티시에였습니다. 발병 전에는 늘 레시피 노트를 끼고 살았던 분이었죠. 저는 싱글맘으로 아들 민준을 키우며 작은 마트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엄마를 돌보고 있죠. 오늘 아침 치명적인 실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사들인 새 가죽 지갑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습니다. 대신 엄마는 20년도 더 된 색이 바래고 가죽이 닳아 너덜너덜해진 빨간 지갑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계셨습니다. 이 지갑은 제가 초등학생 때 용돈을 모아 사들인 것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옵니다. 불안하고 날카롭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그 지갑 어디 갔니? 내가 넣어뒀던 메모. 벌써 수백 번째 듣는 말입니다. 엄마는 그 빨간 지갑 속에 황금 레시피라고 부르는 특별한 밤빵 레시피가 들어있다고 믿으십니다. 망상 증세가 심해지고 있죠. 제과점은 3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내가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메모는 안전하게 제과점 정리할 때 서랍에 넣어뒀다고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건 제가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엄마는 빨간 지갑을 쥔 채 거실을 서성거리며 외칩니다. 거짓말. 내가 숨겼지. 그걸 팔아서 돈을 벌려고. 이 귀한 레시피를. 난 이 빵을 만들어야 해. 내일 손님이 오신단 말이야. 저는 거실로 걸어나가 엄마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 제과점은 없어요. 손님도 없어요.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제가 뭘 얼마나 더 해야 엄마가 괜찮아지실 건데요? 돌봄의 무게가 저를 짓누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거부합니다. 엄마,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푹 주무세요. 빨간 지갑은 제가 잘 뒀어요.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치고 낡은 빨간 지갑을 가슴에 품은 채 웅크립니다. 안 돼. 이건 내 전부야. 아무도 못 가져가. 저는 방문 앞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참습니다. 직장, 육아, 간병 세계의 짐이 저를 짓누릅니다. 빨간 지갑과 잃어버린 레시피를 찾는 엄마의 집착은 곧 딸로서 제가 엄마의 기억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제 내적 갈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등은 어떻게 될까요? 멀리 사는 형제자매들은 매달 생활비만 보낼 뿐 제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길, 엄마가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 메모를 찾으려는 딸의 눈물겨운 노력,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은 제게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의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것은 불면과 불안 때문이라고 의사는 설명했지만 매일 밤 문고리를 잡고 집에 가야 한다며 나서는 엄마를 막는 것은 저의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새벽 3시 40분입니다.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가야 해. 빨리. 레시피 주인한테 돌려줘야 해. 지훈이가 방해할 거야. 엄마는 낡은 운동화를 신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거친 숨을 내쉬며 외칩니다. 엄마, 지금 몇 시예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추워요. 저는 엄마의 몸을 감싸 안고 현관문에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책감과 분노 사이를 오갑니다. 엄마는 몸부림치며 소리 지릅니다. 너는 나를 가두는 거야. 너는 나쁜 애야. 내가 내 빵을 망쳤어. 넌 내 딸이 아니야. 폭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상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6년치의 피로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나쁜 애 맞아요. 그럼 누가 엄마를 돌봐요? 누가? 이 지긋지긋한 돌봄을 누가 저 대신 해주겠냐고요. 엄마를 붙잡고 있던 제 손에 힘이 풀렸고 엄마는 그 틈을 타 신발을 신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집을 뛰쳐나와 어둠 속에서 엄마를 쫓아갑니다. 신체적 한계, 번아웃이 극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옛날 제과점 터가 있던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낡은 빨간 지갑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히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달아난 채 둘째 여동생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용돈만 보낼 뿐 돌봄에 있어서는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 오늘 나한테 폭언했어. 나쁜 애라고 했어. 내 언니가 내가 보내는 그 돈 때문에 내가 여기서 6년째 썩고 있는 거야. 수학이 넘어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미안해. 알지? 나도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가 매달 생활비 보냈잖아. 언니가 전업으로 엄마 돌보는 거잖아. 저는 절규했습니다. 전업? 나도 일해. 애도 키워. 너는 돈만 보내면 다야? 이 돌봄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당장 주말에 내려와. 아니면 요양원 알아보자고. 형제자매 간의 돌봄 분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지수는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외로움과 무력감이 저를 덮칩니다. 나는 엄마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나쁜 딸이야. 저는 단 한순간이라도 엄마가 저를 온전히 알아봐주는 작은 기적을 갈망했습니다. 동생과의 싸움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했고 엄마도 저를 피해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이 냉랭한 공기를 깨뜨린 것은 예상치 못한 인물,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8살 민준은 외할머니의 상태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방문 앞에서 말합니다. 할머니, 나랑 그림 그릴래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빵 모양으로. 엄마는 방에서 나와 멍하니 민준을 바라봅니다. 빵? 아가, 너도 그 레시피를 찾는 거니?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했던 별똥별 빵 레시피. 우리 같이 그려보자. 민준이는 크레파스 상자를 들고 거실 소파 옆 테이블에 앉았고 엄마는 조용히 민준 옆에 앉아 작은 손이 크레파스를 움직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주방에서 몰래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잠시나마 얻는 평화와 안도감에 감사했습니다. 민준이의 순수한 눈빛과 행동은 제가 엄마를 대할 때 늘 치매 환자로만 규정했던 것과 달리 민준이는 사랑하는 할머니로만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스케치북에 동그란 빵 모양을 그린 다음 그 위에 별 모양과 하트 모양을 덧그립니다. 할머니, 봐봐요. 이건 할머니가 만들어준 빵 중에
제일 맛있었던 엄마 최고 빵이에요. 엄마는 민준이 들고 있는 빨간색 크레파스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빨간색? 내 지갑 색깔이네. 엄마는 손을 뻗어 크레파스를 잡으려다 문득 멈칫 민준의 그림을 가리킵니다. 한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맑아집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이 빵을 제일 좋아했지.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지훈이가 최고라고 써줬는데. 아, 지훈아. 엄마는 정말로 제 이름 지훈아를 명확하게 불렀습니다. 잠시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분노와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방금 저 알아보셨어요? 지훈아라고 하셨잖아요. 엄마의 눈빛은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옵니다. 지훈이? 아가 레시피, 그 메모. 다시 집착으로 돌아갔지만 짧은 순간의 명료한 기억은 제게 돌봄의 성공 경험이자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찾는 황금 레시피는 빵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딸에게 엄마가 최고라는 인정을 받았던 그 기억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엄마의 병은 기억을 잃게 했지만 사랑의 흔적까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려는 시도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엄마가 고집하는 빨간 지갑의 의미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 낡은 지갑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의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화내서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요. 그 특별한 빵. 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빨간 지갑을 열었습니다. 겉가죽은 닳고 달아해졌지만 지갑 안쪽 깊숙한 동전 주머니에 숨겨진 공간에 무언가가 얇게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수백 번도 넘게 뒤졌던 그 주머니였지만 엄마의 강한 집착이 오히려 저를 그곳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꺼낸 것은 바래고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레시피 노트의 종이도 아니었고 엄마의 꼼꼼한 필체도 아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로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 엄마 빵 제일 맛있어, 사랑해, 지훈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25년 전 8살 난 제가 엄마에게 써줬던 짧은 낙서였습니다. 제가 용돈을 모아 사들인 빨간 지갑 속 엄마의 손이 가장 잘 닿지 않는 곳에 엄마는 황금 레시피 대신 딸의 사랑 고백을 넣어두고 평생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싶어 했던 것은 빵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엄마는 그 사랑의 증표를 붙잡고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진리를 저는 엄마의 낡은 지갑 속에서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죄책감은 나는 이미 엄마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있는 딸이다라는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를 주방으로 모셨습니다. 문을 닫은 제과점 대신 낡은 주방이었지만 엄마의 손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같이 빵 만들어요. 옛날 그 특별한 밤빵이요. 제가 반죽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주방의 냄새와 익숙한 도구들을 보자 눈빛이 변합니다. 빵. 그래. 만들어야지. 오늘은 손님이 오시니까.
엄마는 마치 옛날 제과점 주인이 된 듯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엄마의 인지 기능은 흐릿했지만 손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치는 동작, 이스트를 녹이는 온도, 반죽을 치대는 힘 조절까지 엄마의 몸은 수십 년간 쌓아온 손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옆에서 보조하며 물어봅니다. 엄마, 반죽을 이렇게 세게 치대야 했던가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리드하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가야. 빵은 말이지. 너무 세게 다루면 삐쳐. 부드럽게, 내 마음처럼 조용히 감싸줘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하고 명료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엄마는 저를 알아보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느리지만 계속되는 삶의 가치. 저는 엄마의 손길을 통해 완벽한 돌봄 대신 인정을 배우고 엄마의 작은 일상 루틴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빵을 구운 후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빵을 굽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둘째 동생 지수에게 보냈습니다. 엄마의 손의 기억은 아직 살아있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며칠 후 동생 지수에게서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갈게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돈으로 돌봄을 대신하려 했던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했습니다. 주말 셋째 동생 지화는 지방 출장 중이라 오지 못했지만 저와 지수 그리고 민준이와 엄마 네 식구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식탁은 화해와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수가 도착하자마자 어색함을 없애려 저는 담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잘 왔어. 엄마가 너 온다고 오늘 아침부터 들떠 계셨어. 저는 동생에게 빨간 지갑 속 메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에 기억이 만든 밤빵을 내어주었습니다. 지수는 밤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언니, 이 맛이다. 어릴 때 엄마가 가게 문 닫고 우리한테 몰래 구워주던 그 맛. 지수는 밤빵 맛에 대한 기억과 함께 돌봄 분담을 외면했던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수는 언니인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어. 내가 언니 번아웃 오게 만들었어. 내가 죄인이야.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나도 완벽하지 못했어. 엄마한테 화내고 너한테 짜증내고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이제부터 인정을 배우면 돼.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말합니다. 언니, 이제 돈만 보내지 않을게. 내가 2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엄마 돌봄 맡을게. 그리고 매주 2번은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주는 영상 통화를 할게.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지? 지수는 경제적 정서적 분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엄마는 식탁에서 조용히 빵을 드시다가 문득 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합니다. 지수, 너 많이 컸네. 너도 내 딸이지? 이 빵은 너 줄게. 너 먹으렴. 엄마는 동생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이 작은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돌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대신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숟가락으로 스스로 밤빵을 부수어 수프에 찍어 드셨습니다. 그 작은 행위는 저희에게는 오늘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동생과의 화해는 제게 숨 쉴 틈을 주었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증상은 악화될 것이고 저와 지수 둘이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고민이라는 현실적인 갈등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요양원 팜플렛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지수야, 엄마 증상이 배회나 폭언을 넘어 신체적인 문제로 가면 우리 둘이서 감당 못해. 요양원 알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언니 이제 진짜 한계야. 저는 보호자의 극한 감정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수는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언니, 나도 인정해. 하지만 엄마가 평생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면 더 빨리 기억을 잃어버리실까봐 무서워. 엄마한테는 이 집이 빨간 지갑이나 마찬가지잖아. 지수는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닌 엄마의 정서적 안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최근 들어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엄마는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엄마는 평생 제과점을 지키며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 요양원은 그 쓸모를 완전히 잃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엄마의 삶을 망칠까봐 두려워. 보호자의 죄책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두 딸의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합니다. 집에 가지 마. 나를 혼자 두지 마. 나는 너희들을 잊고 싶지 않아. 엄마는 자신을 버릴까봐, 딸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주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스케치북 한 페이지를 찢어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줄게요. 손에 기억빵 그림이에요. 할머니는 빵 만드는 거 엄청 잘하니까 쓸모없는 사람 아니에요. 최고예요. 엄마는 그림을 받아들고 조용히 웃습니다. 민준이의 순수한 행동은 절망적인 순간에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당신은 여전히 쓸모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요양원 결정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불안해하는 이 집, 이 공간을 떠나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엄마의 일상 루틴빵 굽기를 최대한 유지하며 엄마의 불안감을 낮추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말합니다. 언니, 우리가 엄마에게 먼저 밥이 되어주자. 엄마의 불안과 외로움을 먹어치우는 밥. 돌봄은 완벽이 아니라 함께 먹는 밥상처럼 인정과 연결인 것 같아. 저는 동생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엄마에게 밥이 되어주자.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그랬듯이 저희는 건강 회복 일상, 복귀형 해피엔딩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빵 굽기 루틴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빵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손의 기억을 유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반죽을 하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반죽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역시 엄마 손이 최고예요. 엄마는 반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빵은 생명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랑으로 다뤄야 맛있지. 엄마의 말에는 예전 파티시에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곧 잊어버릴 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의 온전한 연결감에 감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지수는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옛 노래들을 틀어주고 엄마의 옛날 제과점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기억 보존형 접근법이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보며 어색해했지만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영상 속 노래를 들으며 말합니다. 이 노래는 내 아빠가 프로포즈 할 때 불렀는데. 엄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줄 수는 있다는 것을. 사랑의 재정이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밤늦게 빨간 지갑을 찾겠다며 집을 나서는 일이 줄었습니다. 빨간 지갑과 빵 굽기라는 새로운 루틴이 엄마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 민준이가 엄마가 구운 빵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든 사랑빵이야. 민준이는 할머니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 대신 빵을 잘 만드는 멋진 할머니라는 기억을 주변에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엄마의 손길과 사랑은 손주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했는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 이름을 잊을 때가 많았고 빨간 지갑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갈등 대신 인내를, 고통 대신 돌봄 속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동행 반려 회복형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50분, 저는 엄마와 함께 주방 테이블에 앉아 엄마가 구운 밤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멍하니 빵 조각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어릴 때 이 빵 먹고 엄마가 만들어준 빵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했지? 엄마는 그 말이 제일 좋았어. 그게 내 레시피야. 결말의 핵심 메시지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황금 레시피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되어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네, 엄마. 그게 엄마의 레시피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레시피. 저는 엄마의 잃어버린 기억 대신 남아있는 사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갑자기 스스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빵을 잘게 부수어 우유에 적신 후 떨리는 손으로 입에 가져갔습니다. 최근 들어 식사 보조가 필수였던 엄마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봅니다. 작은 일상 루틴 복귀. 엄마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숟가락은 정확히 입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숟가락은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했던 보조용 숟가락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스스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회복과 성장의 상징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엄마의 기억은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짙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대신 서로에게 먼저 밥이 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주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천천히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손길은 이어졌고 엄마의 레시피는 우리 가족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빨간 지갑 속에는 황금 레시피가 없었다. 그 안에는 시간을 돌리는 딸의 사랑 고백이라는 따뜻한 온기만 남아 있었다. 느리지만 계속되는 우리의 삶. 돌봄은 힘든 여정이지만 그 속에 피어나는 작은 행복과 깨달음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저희 가족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듯이 여러분의 돌봄에도 작은 기적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찾은 날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